네, 목요일 지금 살까 말까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송동현 팀장 그리고 신준섭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두 분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일단 오늘의 포착주를 만나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략해봤던 종목 중에서 두드러진 오름세를 나타낸 종목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종목은 계속 갈 듯 말 듯 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언제쯤 상승이 나타날지 송동현 팀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ST팜이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줄 때가 저는 일단은 몇 나오지 않는 매수 기회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일 때 좀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드려보겠고요. 우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ST팜이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겠죠. 우선은 이제 백신 개발이 글로벌적으로 다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백신의 주로 이용되는 이 CPG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면역 증가제는 백신과 보통 병용 투입이 되게 되는데 이 CPG 역시 이 올리고 핵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요가 백신과 개발과 더불어지면서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알려지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시장에 있어서 주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물론 백신 영향도 있지만은 하반기에 인클리시나라는 LDL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이제 상업화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2022년 인클리시나가 연 6톤 가량의 수요가 공급이 필요한데 현재 이제 ST팜이 증설을 해서 약 1.6톤 정도 생산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계 2위의 올리고액산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 2022년에만 연간 6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증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부분들이 계속 실적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 가치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분석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안 되는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백신과 더불어서 다양한 RNA 치료제의 임상 능력을 보유한 이 ST팜을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ST팜 일단 홀딩하면서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상승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준섭 팀장, KMH 지난 시간에 또 공략을 해왔는데 오늘 16%까지 급등을 하더라고요. 단기적인 쌍봉을 그려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좀 챙겨야 할지 아니면은 홀딩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봐도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그 1차적인 그 목표치는 일단 달성한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일단 그 한 50% 정도 지금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상장일에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량 다 이제 그 차익 실현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부분적인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게 일단 최근에 이러한 그 스몰캡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과 모멘텀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의 탄력이 단순히 그 하루아침에 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단 일부 남아있는 그 비중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저가 매수에 대해서는 성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KMH 같은 경우에는 그 신용잔고율 자체가 3% 이하입니다. 최근에 이제 신용잔고율이 높은 종목일수록 좀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게 상책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그 KMH 같은 종목들은 일단 신용 비중이 낮으면서도 주가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세에 대한 흐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수익 챙기시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목요일 시장에서 두 분은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오늘의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공개합니다. 네. 송동현 팀장은 오늘 반도체 쪽에서 하나마이크론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신준섭 팀장은 신세계 INC를 택하셨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또 상승을 보이면서 SK하이닉스가 오늘 반도체 시장을 좀 잘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을 좀 일찍 좀 소개를 드렸죠. 해성 DS라든지 그리고 DNF 같은 종목들이 이제 드디어 바닥권에서 조금씩 탈출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씩 상승 초기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다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본업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패키징 부분의 주요 고객사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고 주로 이제 이 eMMC라는 것과 eMCP, LPDDR 등 이런 모바일 제품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2분기에 이제 서버 디램을 물량을 신규 수주하면서 전방 시장의 시간 다각화에 좀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트남 공장의 증설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신규 가동이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분기 역시 이제 서버 디램 수주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베트남 공장 원가율 개선도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는 실적 악화에 대한 부정적이었던 이 브라질 법인 쪽에서도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좀 부정적이었지만 이 부분도 조금씩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분기에는 전 사업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이런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이 비메모리 테스트 부분에서 성장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양 비메모리 테스트 사업이 본격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 20와 20의 신규 판매와 그다음에 글로벌 TV 시장의 수요 증가와 함께 이 비메모리 부분이 특히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 실적 부분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PMIC라든지 터치 IC 등 이런 부분에 신규 수주에 좀 성공을 하면서 비메모리 테스트 부분에서도 제품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역시 TSMC와 겨루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 이쪽에서도 역시나 계속적인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하반기 봄 궤도에 진입하는 이 비메모리 테스트 매출은 2021년에 약 500억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성도 대폭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신규 사업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비메모리 테스트 부분에 실적 성장과 견인해서 이익이 늘어날 것은 거의 확실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밸류에이션입니다. 21년도에 영업이익이 약 1,0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포워드 P 기준으로는 약 5배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포워드 PBR 수준도 역시나 0.9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쟁사 대비 SF 반도체, 네페스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크게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 대비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앞둔 시점에 이제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패키징과 비메모리 테스트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면서 신규 물량을 계속해서 들여오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서 하반기 매출에 대한 이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쟁사 대비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7% 정도 좀 뜨는 그런 흐름인데요.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 가격이 초반에 좀 뛰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일 조정 부분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약간 거래량이 떨어지는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대는 7,300원에서 7,400원대 정도로 좀 매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10,000원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6,49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지금 현재가 7%대 강세 보이면서 7,480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버 디램의 수주를 성공시켰고요. 이로 인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됩니다. 3분기 비메모리 테스트 부문에서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감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도 실적이 사상 최대치로 기대가 되는 만큼 지금의 주가 상승, 이 저평가 구간에서 충분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6,490원 잡을게요.
네, 다음으로 신준섭 팀장의 종목 이번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INC예요. 계속해서 스몰캡을 공략하면서 우리가 큰 수익을 챙겨봤었는데요. 신세계 INC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역시나 그 좀 조용한 그 스몰캡 기업이고요. 근데 다만 신세계 그룹주 안에서 유일하게 이제 IT 쪽에서 좀 독보적인 그 사업적인 영역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뭐 IT 관련된 종목들이나 4차 산업과 관련된 좀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특히나 주가가 좀 잘 갔는데,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방송에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나 이제 신세계 INC는 지금 그 거래소 시장에 지금 속해 있고, 액면가가 5,000원 그 종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동주식수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기업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그 열어보면 상당히 투자 매력이 포인트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업력이 한 23년 정도 이제 됐고요. 신세계 그룹 쪽에서는 이제 시스템 통합 쪽, 전반적인 그룹사 안에서 시스템 통합 쪽을 좀 아우르고 있는 그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정적인 매출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성장 동력까지 이제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제 그 주가 리레이팅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IT 사업을 이제 그룹 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IT 서비스 부분이 있고 IT 유통 쪽 플랫폼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인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IT 서비스 부분에서는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50%가 넘을 정도로 이제 주력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제 뭐 그룹 내에서 이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죠. 주로 이제 시스템 운영 관리 쪽이랑 통합 유지 보수 시스템을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정보 보안 컨설팅 쪽, 네트워크 운영 관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제 앱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신세계 이제 그룹사 쪽 관련된 모든 앱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IDC 서비스 쪽이나 이제 클라우드 쪽, 우리가 그 4차 산업 쪽에서 보셨던 많이 들어봤던 이제 그 용어들인데, 클라우드 쪽이랑 AI 인공지능 쪽, 그리고 자동화 서비스, 특히나 이제 그 신세계 하면 우리가 유통 쪽으로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다 떠올리실 텐데, 스마트 스토어 쪽과도 상당히 좀 밀접한 그 사업적인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룹 내에서 그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세계 쪽이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좀 감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룹 내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전반적인 포스트 코로나와 좀 앞서 이제 포석을 둘 수 있는 사업적인 영역을 지금 신세계 INC가 도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자산에 대한 유지에 대한 비율을 좀 봤을 때 신세계 INC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좀 이어지면서 그룹 내에서도 그 신세계 INC의 사업적인 부분을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좀 배경이 좀 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상반기 매출 자체가 지금 전체 약 2,300억 정도를 지금 기록을 했거든요.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대비 봤을 때 10% 정도 성장한 수치가 이제 올해 기록이 됐고, 영업이익은 133억 원으로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그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신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과 같은 이제 무인 매장들을 우리가 쉽게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신세계 INC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사업적인 영역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리테일 테크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거든요. 네, 유통 관련된 이제 소매 쪽 시장에서의 그 IT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4차 산업혁명, 금융 쪽에서 4차 산업 쪽은 이제 핀테크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유통 쪽에서 이제 리테일 테크라는 이제 용어들 자주 아마 접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동사는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매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세계 그룹 내에서도 이 리테일 테크 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기존에 잘 해왔던 영역에서 계속 매출이 발생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외형 성장은 리테일 테크를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투자 포인트가 충분히 지금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러한 성장성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유 자산 가치가 올해
그 현금성 자산이 한 570억 정도고 부동산 자산 그 평가액이 한 64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합치더라도 한 1,300억 정도가 넘는데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성장성 대비 상당히 좀 소외를 많이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반기까지 좀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주가에 대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년 이제 10%씩에 대한 성장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웬만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면 주가가 좀 상당히 좀 같이 좀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은근히 좀 오를 듯 하다가도 갑자기 빠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투자자라면 단순히 이제 그 올라가고 있을 때 관심을 갖는 것보다 소외를 받고 있을 때 남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전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특히나 이제 유통주식수가 좀 낮고 최근 시장 선도 잘 보시면 그 KMH 말씀드릴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신용 비중이 이제 낮은 종목일수록 계속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에 대한 그 포인트도 잠깐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그룹의 SI 운영과 IT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 계열사입니다.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누리기도 하고요. 또 워낙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분야의 파트이기도 합니다. 일단 종목의 특성으로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좀 조용한 그런 종목들을 미리 공략해서 이 주가 상승을 노려봤는데 지금 타이밍도 이러한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유통 주식수도 적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네, 현재 가격 라인에서 괜찮긴 한데 일단 그 지금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이제 일거래량이 거의 10,000주 정도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가 주문보다는 지정가 주문으로 이제 분할적인 매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12만 8,000원, 13만 원 이하로 계속 지속적인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14만 1,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9,0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세계 INC 신성장 동력인 리테일 테크로 이제 본격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4만 1,000원, 손절가 11만 9,000원으로 잡고 상승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송동현 팀장과 신준섭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